낙엽이 우수수 멋들어지게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면서 어느덧 가을도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함께 가을을 만나 소금거리며 여행을 하던 그 옛적 어느 날이 기억되는 오늘입니다. 뜨거운 커피를 호흡을며 마시던 곤유척한 추억이 계곡 한켠에서 꾀동무하며 추위를 이기려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낙엽이 바람에 휘날리며 하염없이 팔랑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허망한 세월을 한 잔술로 달랬던 그 어느 가을이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2020년의 느지막한 가을입니다. 너무나 예뻤던, 너무나 아름다웠던 은행나무 잎사귀의 화려한 카펫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아쉬움을 간직하며 살포시 밟아보는 오늘의 낭만도 내년이면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희망을 가슴에 여미면서 힘차게 가을을 떠나 보내야만 합니다. 또 한 계절인 겨울의 포근함을 기대하면서 즐겁고 유쾌하게 주민과 함께하는 방송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오늘의 진행을 맡은 이춘길 강숙자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민자치회가 간다 시즌5 9번째 시간에는 방학 3동 구의원이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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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풀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옷차림도 상당히 가벼워지신 것 같고 오시는데 뭐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오다 보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요. 예. 학교 다닐 때 낙엽 밟는 소리라는가, 예. 낙엽 태우는 냄새 이런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낙엽 태우는 데는 없잖아요.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싹 쓸어 모아가지고 예. 어디에 버리는 것 같아요. 이걸. 요즘에 뭐 그 구위에 어떻게 열었습니까? 문? 예, 저희는 이제 17일부터, 아. 11월 17일부터 1년 중에 가장 바쁜 정례회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한 30일 정도 쭉 진행되죠. 그래서 12월 한 17일 정도까지 1년에 가장 바쁜 예산도 심사하고 네.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조례도 하고 아, 그래서 바쁘시구만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반가운 분들을 모셨습니다.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 이렇게 멋지고 대외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힘써주시고 마을방송국을 활성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유기훈 구의원님, 고금숙 구의원님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도봉구 의원 유기훈이고요.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이제 비례대표 7대 때 도봉구에서 하다가 8대에는 이제 지역구로 해서 지금 재선하고 있고요. 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올해 후반기부터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행나루 방송국을 청취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쌍문 이사동 방학 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방학 3동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전보다 훨씬 부족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간다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법무부 법교육 강사로 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회 부위원장 등으로 현장 경험을 살려서 우리 도봉구의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도봉구 행정 전반에 주민의 목소리가 담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방학 3동을 비롯한 지역구 주민들을 평소 찾아뵙고 현장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은행나루 방송국으로 주민 여러분을 접하게 되니 더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두 분이 그러면은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시고 네네. 아, 중책을 맡고 계시는구만요. 아마 행정기획위원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떨릴만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어떻게 두 분이 네. 어떻게 해서 구의원으로 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봉사를 하시려고 했던 최초의 동기라든가 뭐가 혹시 있으시면은 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94년부터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 전공하고 2014년까지 만 20년
한 3개월 정도 쭉 사회복지만 했었고, 예. 예, 여기 방학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제 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예. 뭐 우리 이렇게 좋은 일을 하라고 또 하늘의 부름심인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조건들이 되어서 제가 이제 당시에 비례대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이렇게 함께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4월까지 일하다가 이제 바로 예, 그해 이제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는 그런 사회복지의 경험과 또 지역에서 시민사회가 많이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다 녹아들어서 정말 예, 많은 도움 받으면서 예,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완전 전문가시네요.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뭐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20년 정도 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 의원님 동기는 뭐?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호남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네. 올라와서 이쪽 쌍문동 지역에 아마 사는 게 한 40년 된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생활에 따른 봉사활동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는 뭐 마을문고 회장 쌍문사동 마을문고 회장도 하고 금호 2차 아파트 부녀회장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검찰청에서 소송이 있을 때 중간 역할, 중간 역할이라는 게 중요한 게 양쪽의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그렇죠.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활동도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네,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이제 이런 활동을 좀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추천을 하셔가지고 예. 결국은 제가 이제 2년 전에 아마 2년 조금 더 됐죠.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됐는데 그때 입당해서 아마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 의원님은 주민봉사 분야의 전문가시고 아유, 전문가. 유 의원님은 복지 분야의 전문가시고 그 참 우리 지역구에 네. 이렇게 정말 전문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되셔가지고 참 봉사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참 좋네요. 네, 그 우리 유기훈 의원님이 또 이렇게 복지 전문가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서로 또 상호 협력하면서 이렇게 예. 가는데 참 좋은 거. 어느 지역보다도 이렇게 지역구에서 같이 활동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로 해서 사실 올해는 정말 힘든 시기잖아요. 우리 주민들도 활동하기 힘들고 마찬가지로 의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도봉구의 의정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참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의정 활동에 대한 어떤 근황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사상 유례가 없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도봉구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구분 없이 평소보다 더 의정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저와 오늘 나와주신 우리 유기훈 의원님 모두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가 도봉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해서 주요 업무 진행 사항 점검은 물론 구민의 혈세가 투입된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각종 시책에 대해 더욱더 정밀하게 꼼꼼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그 결정체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1월 하순까지 개최되는데요. 냉철한 분석을 위해서 지금도 도봉구에서는 도봉구의원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유 의원님. 예, 저 유기훈입니다. 안 네. 보이시니까. 그 사실은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사실은 이런 지금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 노멀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리뉴얼이라고 하죠. 그 기관을 문은 닫지만 그 안에서 시설 정비나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검토 또 치열하게 학습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리뉴얼하는 작업들을 그동안 쭉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봉구 의회도 마찬가지도 그다음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봉구에는 이 코로나 이후지만 사실 더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들은 조금 적었으나 그만큼 저희가 집중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학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단체도 저희가 2개 정도 결성해서 저희는 또 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 정책 연구의 라고 하는 연구회도 만들어서 여성 의원님들이 전부 다 함께 우리 뭐 남성 의원님도 계시지만 젠더 거버넌스 간담회라든가 전반적으로 이제 정책들을 점검하고 토론도 하는 기회를 가졌고요.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의원 발의가 활발했던 시기라서 지금 굉장히 뭐 전문위원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요. 의원 발의가 거의 저희가 회기 때마다 뭐 5, 6건 이상 거의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 말고도. 그리고 뭐 저 개인적으로도 또 제가 사회복지를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이제 뒤늦게 또 그 중대에서 의회학과 이제 장학생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야. 의학과요? 의회학과. 의회학과. 예,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와 의회학을 같이 공부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것들이 잘 쓰여질 수 있게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뭐 야외 공간을 활용해서 뭐 활용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그렇게 보냈고 또 우리 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기획위원회 제가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 우리 의원님 하시는데 정말 저희가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뭐 자원 순환과라든가 환경정책과 이런 것들이 또 행정기획위원회로 다 새롭게 편입이 돼서 이것이 우리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네. 뭐 우리가 이제 2030년 탄소 제로 같은 그런 정책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부서라서 어느 때보다 저희가 이제 현장 방문 그다음에 학습 간담회 많이 하면서 그렇게 아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다 보니까 그 프랭카드에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기다립니다라는 그런 프랭카드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을 하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불편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뭐가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보를 기다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내용들이 갔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세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보가 들어갔을 경우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집행부라고 하는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저희가 보고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가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주민의 입장에서 다 다르게 그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그것들을 이제 검토해야지 제대로 된 저희가 의견과 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실 때는 물론 그것이 개인의 입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다중의 입장일 수 있는데 그건 뭐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뭐 전화나 문자나 잘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구의회에 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보를 좀 하셔도 좋겠고 저희는 일단은 뭐 동네에서 다 그런 것들이 공개되어 있으니까는 하시면 저희가 직접 청취하고 어떤 사항인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제보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 의원의 활동은 1년 365일에 그 결정체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지 기간에만 제보를 받는 건 아니라 평소에 수집한 정보나 내용들을 저희가 다 정리해서 그때
마침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구의원 사무실 한번 들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구의원 사무실에 가면은 그냥 보좌관들이 만들어준 자료만 구의원님들이 그냥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속으로 아니 그냥 저 편하게 그냥 누가 해준 걸 읽은 걸로 알았는데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고 제가 새삼 다시 한번 이제 구의원님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네, 저희들이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제 지방정부 이렇게 좀 이제 많은 변화가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입법 지원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셔서 보좌 역할을 해주면 보다 나은 질적인 의정활동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보좌관 없잖아요. 보좌관 없습니다. 제도라는. 네. 근데 그 많은 자료를 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선수. 네, 그래서 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보를 받는 것도 저희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보를 받아보면 또 그거에 대한 또 공부를 또 하게 되기도 하고 집행부를 또 겨냥할 수도 있어서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보를 받는 게. 그러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방학 3동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어떤 계획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의원님들에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방학 3동은 물론이거니와 전국 지자체에 여러 가지 행사가 폐지되고 축소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방학 3동을 위했다면 지금 제가 이제 뭐 요번에 본회산에 올라올 예정이긴 하지만 저희가 발바닥 공원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네. 저희 도봉구에서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거기 출입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 이제 유별나게 요즘에 경로당도 많이 폐쇄돼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발바닥 공원 끝부분에. 중간에.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가시려면 너무 불편하세요. 그래서 이제 한경교실 있는 쪽까지 오셔야 되는데 어르신이 되시다 보면 모든 기능이 약해져서 오시는 게 어려움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발바닥 공원 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신 곳에 화장실을 좀 설치해 드리는 게 어떠냐.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예산을 지금 잡아놓고 있긴 하는데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해요. 거기가 좀 이제 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냄새도 많이 나지 않을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수시로 이제 그 민원 발생할 걸 예비해서 이렇게 가보니까 할아버지들이 그 주위에서 급하니까 막 많은 그 용변이나 이런 걸 보게 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화장실을 만들어서 깨끗이 시설을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래서 우리 방학 3동을 위해서는 이렇게 의정활동 하는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거를 해보고자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쪽에 이제 설치함에 있어서 그 민원이나 이런 거 발생이 하게 되면 주위 분들이 많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 이제 저 방학 3동에 그 한옥 도서관도 지금 설립할 예정이고요. 네네네. 예, 이제 또 뭐 여기 연산군묘 가는 쪽에 도로도 확장하는 계획이 돼 있고 이래서 우리 유기훈 의원님하고 둘이서 열심히 이제 우리 방학 3동을 위해서 애쓰고는 있지만 현재 코로나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화장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친환경 화장실이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 도봉산 마지막 화장실 가보면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네. 깨끗한데 그런 걸 설치해서 할 때는 네. 주민들하고 많은 의견을 나눠서 하는 게 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늦더라도 네.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고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도 그래 주위에서 그냥 방뇨를 하는 그렇죠. 것보다는 한 곳에서 네. 하는 것. 그래서 하시기 전에 주민들하고 많은 의견 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화장실 설치 문제로 공청회를 하신다거나 이러면 좀 많이 주민들이 홍보해서 오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청회 같은 걸 하셔도 많이 안 나오시니까 기회를 많이 놓치시는 것 그래, 같은데. 그러니까 안 나온 사람들이 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좀 많이 참여해서 같이 동참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 문제는 그 삼익 아파트하고의 네, 맞습니다. 문제죠. 네. 지금 다른 단지 아파트는 상관이 없는데 네. 그 삼익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기 반대를 네. 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홍보를 많이 그렇다고 보면 여기 지금 환경교실에 있는 화장실도 그럼 냄새가 나야 되는데 실제로 냄새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화장실을 네. 만들면 아무 불편함 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훈입니다. 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네. 그런데 진짜 네, 그래야.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니까 아, 말씀해 주세요. 들으신 분들이 예, 아니 저는- 그동안에는 고금숙 의원이었으니까. 예,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지역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오래되고 굉장히 그 오래된 민원 수건 사업들에 대해서 좀 많이 청취해서 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사실은 저희가 방학 3동만의 구의원은 아니고 동의원이 아닌 저희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행정들을 통해서 시정하고 개선하는 일들을 크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방학 3동에 왔으니까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그 방학동에서 방학동 신동 아파트 사거리에서 우이동 광장으로 넘어가는 그 길 확장 공사 아마 해놓으신 거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오래된 수건 사업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액제 12로 지원된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오래된 민원이라서 이거 2018년부터 저희가 이제 쭉 그 전부터 계획이 돼서 드디어 이제 2018년, 19년 거쳐서 한 11억 정도 이제 그게 됐었고 올해는 한 10억 정도 투자가 돼서 아마 이제 북쪽에 이제 북측도로의 이제 인도를 쭉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 놨고요. 이제 건너편에도 저희가 정비를 할 예정이라서 아마 내년에도 한 18억 정도 시비가 확보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 12월경에는 그 양쪽이 다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들 그런 사업들 함께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방학삼도 굉장히 오래된 그 민원 중에 하나가 저희 지역에 그 자연불악 있죠. 위에 원당샘 있고 쪽에 거기에 항상 정말 그 자연불악의 도로가 현행도로밖에 없고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주 오랫동안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어요. 지금 뭐 하수라든가 도시가스 뭐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시내 저희 방학삼동이에요. 그 자연불악인데 위쪽에. 그래서 굉장히 그게 오래된 민원이었는데 드디어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서 그 1억 정도 저희가 이제 거기 포함해 가지고 그 용역 저희가 이제 주변의 연산군묘 일대 용역하는 부분의 고비까지 포함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연말 정도에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 연동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그러니까 내년 사업으로 거기 이제 도시계획도로로 현행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또 용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용역비 정도만 이제 내년에 예산으로 일단은 좀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물론 아직 방망이는 안 쳤지만 심의는 아직 안 했지만 굉장히 하여튼 오랫동안 그 일을 꾸준히 제기해서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끌고 온 거고 그것이 되면은 저희 결과에 따라서 이제 현행도로를 저희가 보상해서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주려면 한 10수억이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저희 이제 뭐 고현님도 함께 이제 도와주셔야죠. 같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 임기 동안에는 정말 오래된 그 수건 사업을 좀 정비해서 이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편안하게 뭐 다 설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가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저 은행나무에서 그 불악으로 들어가가지고 좁은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쪽에 해서 몇 년 전에 사실 도로 포장도 쭉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은정사까지 쭉 맞습니다. 올라가는 그 도로. 맞아요. 예. 거기는 수없이 민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수십 년 동안 그렇죠. 민원이 나와서 제가 계속 듣고 있었는데 오랜 동안 좀 걸려서 일단 거기까지는 끌고 왔고요. 하여튼 임기 내에는 우리 고의원님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예. 저희 방학삼동에 그런 곳이 있는 곳을 좀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좋은 또 소식이 나왔는데 우이 방학 경전철이 드디어 뭐 저희 사실은 지역구원님이시긴 하지만 제가 했던 건 아니지만 저희가 누구나 사실 수건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11월 4일 날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마쳐가지고 최종 지금 검토 과정에 있고 조만간 승인 고시될 예정이라고 김현미 장관이 이제 그렇게 했고 오늘도 뭐 언론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이 방학 경전철이 이제 곧 고시가 된다. 정말 된다. 감사합니다. 예. 큰일 하셨네. 좋은 소식 저희가 함께 생각해서 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 그 건설 확정이 됐다는 얘기죠. 고시가 됐다는 얘기는.
아직 예정이고, 네.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시에서는 이미 결정이 됐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이제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11월 4일 날 다 됐었고 네. 이제 고시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예. 제가 우리 방학 삼동을 자랑할 때 꼭 넣었던 것이 어디냐면은 신동아 사거리에서 그 영인의 꽃집 가는 인도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정말 잘 만들어 왔어요. 네. 우리가 수없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산으로 어떻게 그게 위험하게 되느냐 했는데. 그러니까 데크를 산 위로 놨었죠. 그렇죠. 네. 그게 멋지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네. 그게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을 한 결과물이었다. 네, 그것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죠. 근데 네. 사실은 예산은 시의원님이 다 확보를 하시고 시의회에서 예산 자체는 시의원님이 그러면은 김상원 의원님이 확보를 다 했죠. 내년부터는 그 꽃집 앞에서부터 이제 우이 꼭대기까지 광장. 해서 네. 우이동 광장까지 예. 이제 내년도에 완공이 된다. 네, 네. 북측은 했고 지금 건너편 쪽도 다 해서 강북하고 연결되는 지점까지는 다 완료가 되겠죠. 예. 그래도 여기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밑받침이 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참 어찌됐든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네. 계속 강조하다 보니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도 받아올 수 있는 거고. 정말 방학 삼동 주민들이 몇 가지 수건이 있어요. 네. 이게 소원이라고도 그렇고 네. 그 중에 하나가 경전철. 네. 요 문제인데 이제 이 문제가 거의 매듭이 지었다는 소식을 우리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을 통해서 또 들으니 청취하시는 분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하여튼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다시 감사합니다. 이렇게 쳐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드리는 데가 은행나루 방송국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방송 청취 안 하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더 따끈한 소식들도 많은데 네. 또 너무 한꺼번에 쏟아내서 놀라실까봐 더 좋은 소식도 있는데 자주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다음번에 자주 불러주세요. 다음번에 불러주시면은 더 핫한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민들이 정말 민원이 됐든 개인 민원이 됐든 아니면 단체 민원이 됐든 여러 가지 민원들을 많이 제시를 할 거예요. 네. 이것은 불편하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라는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시고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렇죠. 네, 고금숙의원입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네. 우리 동네가 발전은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평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저희들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보면 저희들 의회 책상에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의회를 통해서 민원이 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봉구 의회 홈페이지나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온라인 의견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또한 주민 여러분이 우리 마을에 건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여러 이제 전문가 그룹이나 또 여러 단체에서 검토를 한 후에 마을 의제로 채택하게 하고요. 반영할 수 있는 건 언제든지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도봉구나 동주민센터나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예. 그쪽에 불편사항을 제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봉구에서 우리 유기훈 의원님하고 특별히 우리 지역이니까 둘이서 신경 써서 많이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요 앞에 우리 주민센터 앞에 온당공원 예, 예. 재정비를 했잖아요. 예, 예. 해놓고 나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또 민원도 많이 제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큰 나무를 꼭 뽑아야만 되냐. 그래서 이렇게 바리게이트 쳐놓은데 안에 들어오셔서 막 바리게이트를 걷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주민분들도 좀 행사하실 때 좀 기다리고 계시면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저희들이 방학삼동을 위해서 특별히 사업을 많이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또 주민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사업이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좀 많이 협조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민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실 들으면 어쩔 때는
굉장히 반대의 의견들이 많아요. 누구는 무엇을 해달라고 하시고 누구는 필요 없다고 하시고 예, 시어머니 말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며느리 말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각자의 그 의견의 이유들을 먼저 들어보고 그런 객관적인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들을 저희가 하죠. 그래서 그 공무원들 이야기들을 통해서 각종 통계나 자료들도 좀 청취를 하고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도 청취하면서 저희가 이제 다각도로 그런 것에 이제 분석하면서 의견을 제시한 것들을 듣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바탕으로 저희 뭐 2주에 한 번씩 저희도 이제 지역위원회에서 함께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함께 회의를 통해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 또 구비를 확보하거나 개선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에 서로 좀 역할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일까 논의해가지고 저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반대 의견들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충분히 숙고해서 사실은 그런 사업들이 철회된 경험들도 우리 방학 3동은 특히나 몇 건이 있었답니다. 예, 그것만 아니라 사실은 뭐 굉장히 사실은 뭐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뭐 희망하는 생태놀이터가 있지만 그 앞에 살고 계신 분들은 뭐 소음 때문에 굉장히 반대하고 그래서 충분히 청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철회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이 100% 맞는 것일까에 대한 것은 사실 고민이 있지만 예, 가장 많은 의견들을 내시면 또 그것에 대해서 철회하기도 하고 결국은 행정이 준비하고 저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죽어도 뭐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것을 뭐 침해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때 우리 뭐 하여튼 고 의원님하고도 뭐 우리가 정당은 다르지만 굉장히 고민 많이 해서 함께 의견을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그런 거에선 굉장히 저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즉석 민원 하나 큰일 났습니다. 안 될까요? 네. 우리 방학 3동은 네.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두 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주민 편의시설이랄지 아니면 주민을 위한 공간 이런 것들이 많이 조성이 됐는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우리 방학 3동에는 다른 데는 다인데 복지관이 없어요. 복지관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우리 주민센터 건물이 여기에다가 복지관 시스템이 들어가는 건물 하나를, 이 뒤에 땅도 많으니까, 공간도 많으니까, 하나 다 같이 지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를 지어갖고 연결을 해서 대강당도 좀 넓히고, 그 다음에 헬스장도 굉장히 좁은데, 그것도 좀 공간 만들어주고, 그리고, 복지 시설로 해서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이나 와서 할 수 있는 돌봄 센터도 만들고, 해서 똑같은 건물을 뒤에다 하나 좀, 지었으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을 수없이 해서 여기서 개인적인 민원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네.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는 어렵다. 그 이유는 지금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거는 인구 10만 명당 하나씩 사회복지사업법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도봉구에 이미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래서 3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3개가 있었을 때 서울시에서 90%를 지원받고 구비로는 10%만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이든 몇몇 명이든 상관없이 복지관이 2개가 더 있는데요. 100%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은 부자 동네라 그런 그렇죠. 건가요? 우리 도봉구도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지 않고 100% 운영할 수 있다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가 10%만 운영하면서 하고 있고 동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방학 권역에는 방학골 종합사회복지관이 다 함께 그 권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꼭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예, 다른 기능으로서 부족한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것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렵다. 예, 그러면은 이 건물이 너무 좁으니 여기를 확장을 시키는 의미로 그러니까 행복 뭐 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을 좀 똑같은 건물 하나를 뒤에다 지어서 연결을 시키면 어떻겠느냐라는 사회복지관이 안 된다면은 그래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이춘길 회장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은 금방 유기훈 의원 이야기했던 대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복합센터 네, 해서 그러니까 뭐 행정복합센터 뭐 이런 그렇게 식으로. 지금 쌍문 일동에서 아마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학 삼동은 또 터가 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용역도 좁아야 되고 절차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뭐 검토해 올해 내년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기나 장기 계획으로 그렇죠, 예. 한번은 네. 검토를 해보시고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테 의견을 주셨으니까 예, 저희가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하여튼 뭐 일단은 많은 기존에 있는 인프라나 다양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함께 그런 고민을 같이 하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하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항상 두 분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고 의원님, 우리 유 의원님 하는데 너무 멋지고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당이 틀리면 어느 정도는 그 경계선을 갖고 할 텐데 여기선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너무 스킨십도 자연스럽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우신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 지역에 이제 지역위원장님이신 전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선거 때 당이 필요한 거지 선거가 끝난과 동시에 당은 없어지고 우리는 도봉구 의원이다. 네, 항상 맞습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하라고 또 우리 유기훈 의원님이 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너무 멋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늘 우리는 뭐 당은 다르지만 우리 지역구에서 둘이 각자 하나니까 뭐 서로 그러니까 유기훈 의원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의원님 우리가 어디 모임에 갈 때 내가 좀 못 가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해주고 제가 혹시 못 오면 유기훈 의원님이 내가 이런 이야기 해드릴게요. 서로 상호 협조하면서 이렇게 가기 그러니까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죠. 싸우지 마시고 네. 절대. 우리 싸울 일이 없고요. 또 행정기획위원장님이신데 어찌 제가 감히 깨들겠습니까? 저희 두 명이 방망이를 안 치면 눈에가 안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방학 삼동이 살기 좋은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구 의원님들께서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학 삼동을 위해서 마을 발전 및 주민 자치를 위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이 의원님부터. 네. 많은 이야기들 이미 뭐 드렸던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가 정말 명실공히 우리 방학 삼동이 저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또 대통령 상까지 받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은 주민자치회가 많은 역할들을 하고 주민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은 또 행정에서 그 권한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약간 좀 불일치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실 조례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좀 더 개선된 조례를 좀 통과시키려고 일단 한번 보류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지역에서 정말 아까 많은 의견들이 다르시다 그랬잖아요. 주민들이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함께 그 안에서 공론회 장을 통해서 성숙된 의견이 나오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저는 주민자치회가 그 중심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해당 과마다 약간 통과 의례처럼 적은 인원을 모여놓고 그냥 우리는 공청회를 했다. 라고 무엇을 새로 하다 보면 이후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저는 그런 거일수록 주민자치회가 명실공히 그런 역할을 담보하고 제일 먼저 의견을 여쭙고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장으로서 주민자치회가 좀 바로 서도록 하는데 저희도 힘을 합칠 것이고요. 동네에 많은 일들이
주민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뭐 집행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많은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어떨 때는 사실 주민의 목소리이긴 하지만 그것이 과학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그렇죠. 있어요. 예. 그때 이게 주민들이 반대해도 그냥 밀고 나갔어야지 우리 동네에 발전이 더 있었던 건데 지나고 나면 그런 경우들도 사실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뭐 어떤 포퓰리즘으로 인기 영합으로 해가지고 뭐 주민의 얘기 정말 밀고 나가야 되는데도 안 했다면 저는 그것은 또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많이 함께 고민하면서 그런 목소리들이 좀 더 좋은 방식으로 결론을 맺어질 수 있도록 소통하는 역할에 저희가 힘을 팍팍 실어드립니다. 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름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유기훈입니다. 예. 유기훈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이름 먼저 예, 말해야 뭐, 되네. 예. 네, 고금숙 의원입니다. 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마을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예. 돼서 마을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방학삼동의 주민 대표 기구라고 생각한 만큼 주민자치위원들과 우리 방학삼동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는 정말 금방 우리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많은 소통과 공감의 자리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제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방학삼동에 엄마와 아이가 모두 함께 꼭 필요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요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서로 유치하고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학삼동이 주민자치회가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제1회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네. 전국에서 두 의원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네. 지원을 해 주시고 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네. 전국에서 최고의 주민자치회를 한번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우리 회장님 상도 받으시지 않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글쎄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이것은 제가 받은 게 아니고, 네. 우리 50명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네. 더 잘 열심히 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네. 이분들에게 드리는 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대표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또 방학삼동이 서울시에서 5개 동만 해당하는 그죠? 주민자치회 그 자치회관. 자치회관 네. 예 저희 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에 또 당선도 되셨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이렇게 훌륭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범이라고 하는 것 처음 해본다는 것이 절반의 실패를 그렇죠. 예, 사실은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 그렇죠. 정말 방학삼동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방송 많이 해보셨죠? 여기저기서. 예, 그러니까 오늘 정말 잘하시는구만요. 여태까지 저도 뭐 수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잘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방학삼동의 구의원님들이 아니신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감. 꼭 끝에는 한 번씩 해야 되니까요. 네, 저는 고금숙 의원이고요. 예. 꼭 이름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 했고요. 우선 우리 그 주민 여러분과 이렇게 은행나루 마을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더 이상 이렇게 진짜 귀한 자리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정말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 목소리가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잘 나왔으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고금숙은 늘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두 발로 현장을 직접 누비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민민 여러분께서 지난 선거에서 저를 선택해 주신 만큼 그만큼 더 힘을 내서 앞만 보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기간 더욱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기훈 의원입니다. 하여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또 역시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모든 것들에다 전문가일 수는 없어요. 모르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시켜 주시고 예. 알려주시고 예 가급적이면 좀 연구 같은 것도 하셔서 저희한테 토스를 딱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힘을 실어서 정책으로 그다음에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것들을 저희가 다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네. 못 하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그렇게 더 열심히 일하면서 또 많은 이야기 두 예. 귀로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그 핫한 뉴스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방학 3동을 위해서 어떻게 해 보시겠다라는 강한 의지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믿고 방학 3동 주민들은 두 위원님들을 응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민자치회 방송 주민자치회가 간다. 도봉구 방학 3동 구의원님들과 함께 방학 3동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간다 방송은 유튜브와 팟빵에서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을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유기훈 의원님, 고금숙 의원님이 함께했습니다. 진행의 이춘길 강숙장, PD의 김미현,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